오늘 살펴볼 건요, 이제 내일부터 종합반 기준으로 6회에 걸쳐 민기론 문제를 풀잖아요. 그래도 좀 미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리, 정말 최소한 그리고 알토란 같은 판례들 위주로 다룰 거고요. 이게 요건사실이란 민사실무원이기 때문에 공부가 좀 되어 있는 분들은 민법, 민소, 상법이 좀 정리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주옥같고 중요한 판례들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따라와도 민사법 전체를 한번 일독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록 첫 시간이니까 기록에 있어서 대략적인 개관을 간략하게 10분 정도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바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출 청구 정리 한번 볼까요? 이거 한 장짜리. 이게 변호사 시험이랑 모의 문제 통틀어서 기출된 청구를 제가 빠짐없이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8회 변시부터 신모까지 다 빠짐없이. 그래서 잠깐만 봐도 압도적으로 역시 변시에 많이 나오는 거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예요. 그죠? 가장 기본이 되는 청구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많이 나온 건 또 뭐예요? 건물 철거 및 퇴고 토지 인도 청구예요. 그죠? 그 다음 많이 나온 건 또 뭐였어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입니다. 그 다음 사회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그 다음 전부금 청구, 추징금 청구. 이게 다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민기록 메모할 때 제가 팔모 기준으로 메모장 갖고 왔죠. 내가 메모를 잘 작성한다. 그리고 뭐 변시에서 기본적으로 100점 이상이 안정적으로 나온다. 그럼 본인이 뭐 쓰시는 메모법을 밀고 가시면 돼요. 근데 내가 조금 메모의 틀이 좀 잡혀있지 않다. 점수가 조금 두 자릿수다. 그러면 이 메모법을 활용해서 쓰시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메모는 변시 가시면 이거보다 조금 더 큰 메모장이 부여받죠. 그러면 한 장에 다 못 쓸 수 있어요. 7회 변시가 그랬어요. 계쟁물이 많거나 피고가 많거나 소송물이 많으면 한 장에 다 못 채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뒷장에 쓰시면 되죠. 뒷장에 쓰시면 됩니다. 한 장이 없다고 폭망 이거 아니에요. 뒷장이 비어 있어요. 뒷장에 쓰면 되고 그때 쓰실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쓰시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 청구권, 예상항변, 청구취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메모 작성하시면 돼요. 사실관계 쓰실 때 옆에 적을까요? 계쟁물 적을게요. 계쟁물. 사실관계는 계쟁물 중심으로 먼저 판단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피고 중심, 특히 피고 중심으로 사람 따라가면 큰일 나요. 사실관계 파악할 때 사람 따라가면 그 사실관계 스토리 파악 제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뭐 중심으로요? 계쟁물 중심으로 파악합니다. 계쟁물이라면 우리 민사에서 가장 개념이 외연이 큰 개념이에요. 그건 뭐예요? 다툼이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계장문의 근원은 민사집행법에서 나온 물건이에요. 사람들이 싸울 땐 다 이유가 있죠. 민사상 싸울 때는 이유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부동산 아니면 돈. 이 두 가지로 모두 기결돼요. 예외적으로 뭐 주청결의 취소 청구, 뭐 상사기록 몇 개 있을 수 있지만 신주 발행 부여 확인 대략 한 95%는 결국 부동산 아니면 돈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맨날 뭐 세곡동 대지, 그렇죠? 1차 대여금, 2차 대여금, 그죠? 그걸 다예요. 그래서 반드시 스토리 파악은 계쟁물 중심으로 합니다. 민기록 처음 공부할 때 피고 중심으로 파악하는 사람들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피고 중심으로 파악하시면요 스토리 파악이 안 돼요. 계쟁물 중심으로 파악합니다. 상담일지도 보면 대부분 계쟁물 중심으로 나와 있어요. 계쟁물 중심으로. 그래서 계쟁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 피고를 뽑습니다. 피고를 뽑을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두 가지예요. 상속 문제랑 시효 문제입니다. 상속 문제랑 뭐요? 시효 문제. 이게 가장 피고 특정할 때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상속 문제에서 상속 포기자라든지 상속 결격자라든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피고에서 빠져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실수예요. 피고를 잘못 찍으면요. 아시죠?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피고를 잘못 찍으면 그죠? 완전 나갈 나만이에요. 그래서 이때 상속 문제에서 항상 제가 상속 여부를 5분의 3부터 시작합니다. 5, 7, 9, 11이에요. 3분의 2, 3분의 1 적으면 진짜 큰일 나. 아시겠어요? 항상 이렇게 해서 이분 돌아가시면 5분의 3, 5분의 2잖아요. 3분의 2, 3분의 1 뭐야?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지금 웃고 있지만 시험 볼 때 그렇게 써는 사람 꼭 있어요. 5부터 시작합니다. 5분의 3, 5분의 2,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9분의 3, 9분의 2, 11분의 3, 11분의 2예요. 이렇게 해서
빠지는 사람, 안 빠지는 사람, 상속인의 문제 이거 꼭 해주세요. 그 다음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시효 문제. 시효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상사시효 5년, 10년, 3년, 1년 있죠? 이거 163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아무리 3년짜리라도 확정 판결이 있으면 뭐가 생기죠? 10년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민사채무, 주채무가 10년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보증채무의 시효 기간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채무제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보증채무에 미치는 것은 맞지만 주채무의 시효 기간 연장의 효과가 보증채무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효 문제에서 보증인은 시효 완성 도과돼서 찍지 말아야 되는데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나갈 답안이에요. 제 경험상 자꾸 답안을 쓴 너무 분량이 많이 나와요. 이거 뭐예요? 내가 뭔가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피고를 잘못 찍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웃을 일이 아니죠? 이거 경험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피고를 잘못 찍으면요, 그 기록 점수는 100점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나머지는 아무리 잘 써도. 왜냐면 딴 걸 쓰느라 정말 득점 포인트를 못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 자릿수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피고 확정까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이 계쟁물에서 그리고 달라는 게 뭐냐? 소유권 이전 등기냐?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냐? 그죠? 채무 부존재 확인이냐? 임차권 확인이냐? 이게 바로 뭐예요? 계쟁물에서 뭘 빼오는 거죠? 소송물을 빼오는 겁니다. 소송물. 그래서 소송물 청구권. 이게 바로 뭐죠? 요건 사실에서 공부할 부분이죠. 그래서 소송물을 잘 빼어 넣으셔야 돼요. 이 계쟁물에서 피고 잘 찍어서 소송물을 빼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민기록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해요. 본인이 민기록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러면 이걸 잘못한 거예요. 이걸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소송물을 정확히 찍었다면 그 다음은 오늘 이제 공부할 것처럼 요건 사실에 맞는 요건 사실을 정확히 설시해 주시면 돼요. 오늘 표 갖고 왔는데 분쟁 유형벌 요건 사실 예상항변 청구지 정리표 있죠. 이거 여러분 4장이 다예요. 아 정말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정말 깔끔하고 심플하게 그죠? 이렇게 청구는 이게 다입니다. 이 A4 용지 이걸 못해서 민기록 뭐 말이 안 되죠. 이게 다예요. 전부금, 추신금, 어수금, 다음 매매계약 보세요. 매매계약, 대금 지급 청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대여금 반환 이자 지연 소유권 같이 청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보증채무 이행 청구, 다음 소유권에 의한 부동산 청구, 인도 청구, 건물 철거 퇴거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각종 등기 청구는 소유권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진명득, 시효 취득,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 청구, 다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구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목적물 반환 청구, 사행위 취소 청구는 형성 청구와 완성해본 이행 청구 이게 다입니다. A4 용지 4장 다예요. 이래서 정확히 소송물을 빼내야 돼요. 그리고 요건 사실에 맞게 정확히 사실관계를 적어주면 돼요. 그때 주일 상복행 순서대로 적으면 됩니다. 원고가 며칠 누구에게 어떤 목적물을 빌려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돈을 빌려주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질문 이제 받았는데, 이 청구 원인, 이번 네 말처럼 요건 사실 별도의 목차로 적어줘야 되냐? 그래서 제가 갖고 왔죠, 모범 답안. 이게 8모 문제예요. 8모 문제에 청구 원인처럼 이렇게 적어주셔야 쓰는 사람과 채점하는 사람 둘 다 편해요. 저도 수험생 시절에 별개의 목차를 쓰지 않고 줄글을 쓰잖아요. 내가 뭘 쓰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취해가지고 뭐가 뭘 쓰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건 사실에 맞게 설시해 주어야 채점하는 사람도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요건 사실을 정확히 설시해 주고 거기에 맞는 사실관계를 주일 상복행 순서대로 빠르게 적으면 됩니다. 빠르게.